안녕하세요.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 신입직원 조기 퇴사를 얼마나 할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제 생각이나 통계 자료 같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잡코리아 기사고요. 잡코리아에서 중소기업 한 300개 인사 담당자한테 조사를 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 5명 중에 1명은 조기 퇴사를 한다, 이렇게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 보면 16.5% 정도는 좀 조기 퇴사가 있다. 퇴사 결심은 보통 3개월이 고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다녀보고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입사한 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퇴사한 직원이 39.9%, 한 40%가 조기 퇴사하신 분 중에서 3개월 안에 퇴사하신 분이 40% 정도 되는 거고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27.2%.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거의 퇴사하시는 분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퇴사하실 거면 빨리 퇴사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회사도 좋고 직원분도 좋고, 괜히 어중간하게 다니시면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일할 만한데 이제 그만두시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관계는 좀 빨리 정리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무별로 보면은 이제 생산이나 현장직,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나 현장직에 계신 분들은 취업도 좀 빨리 돼요. 왜냐면 인력난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회사 갈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사가 조금 더 빈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직,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업직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적성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직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렇게 프레스가 좀 있겠죠. 압력이라는 게 있고, 신입 직원으로 왔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국내 영업, 인사총무, 기획, TM, 고객 상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 현장, 영업직,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쪽에서 좀 아무래도 조기 퇴사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 가장 큰 거는 실제 업무가 생각한 거와 달랐다. 당연히, 일이 생각한 거랑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특히나 이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 거랑 실제 해보니까 달랐다. 또, 내가 생각했던 회사와 현재 실제 회사의 모습이 좀 다르다. TV에서 본 거랑 다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퇴사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어쨌든 손실이고, 또 그렇게 퇴사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이 부분은 면접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직무를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은 잘 안 해요. 우리는 영업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럼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는지, 그게 가능한지 숙고를 할 기회를 좀 둔다거나, 아니면 채용 공고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량이 많은 거는 이거는 사실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은 직무 분류를 다시 해서 일을 좀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다, 기업 문화가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주목하는 분야는 실제 업무와 생각한 것이 달랐다.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런 이유로 계속 반복되고 퇴직을 한다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회사도 계속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퇴직자 인터뷰하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간단하게라도 사직하면 뭐 왜 그만둬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또 잡기도 하고 하는데, 그와 플러스해서 그러면 후배들이든 또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더 오래 다닐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도 향후에 인사관리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안은 뭐냐라는 질문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해서 동기부여를 한다. 복지제도를 통해서 워라밸을 실현시킨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제도를 좀 강화하는 거예요. 사실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신입 직원분들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사실 복지 수준이라는 게 내가 회사를 다녀도 연봉도 적은데 이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서 좀 반가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사장님들 만나거나 그러면 좀 복지제도를 좀 강화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거창하게 뭐 엄청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특성에 맞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 그럼 젊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복지제도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또 젊은 남성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선호하는 게 뭘까? 또 뭐 어느 정도 중년의 남성분들이 되게 많다. 또는 중년의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부분. 근데 당연히 금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예산이나.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된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서 복지제도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뭐 중소기업이 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총 인건비 개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연봉으로 올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연봉에서 일부분을 조금 떼내서 복지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큰 인건비에서 뭐 조금이라도 더 들긴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가성비 이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행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여행을 좀 복지제도로 차원에서 좀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하게 뭐 해외여행을 1회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 그럼 부모님들한테 뭐 건강검진을, 좀 좋은 건강검진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1년에 뭐 직급에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뭐 100만원, 15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원하는 복지제도를 잘 활용해 봐라. 그래서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학원을 가고, 뭐 병원을 가고 싶으면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통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복지 예산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거 도입하는 걸 저는 엄청나게 추천을 드려요. 그게 제가 어떤 걸 봐도 그냥 연봉 100만 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복지제도 100만 원 하는 게 직원분들이 더 선호하고 회사의 로열티도 올라가는 거고, 또 신입 직원 채용할 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되는 거고요. 또 장기 근속자들한테 또 포인트를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장기 근속 유도할 수 있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인사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기퇴직이 되게 많고 또 신입사원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구해서 또 금방금방 나가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 인사 담당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복지제도를 한번 개선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서 그냥 뭐 생일자한테 케이크 주고 그런 거 말고요, 좀 획기적인 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이 원하는 복지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뭔지 알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뭘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신입 직원과 관련해서 또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복지제도 중에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